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상당한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모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이번 주 초반이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어떤 그런 한 주인데, 자, 긴장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처럼 꺾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장 마감할 때 2.6% 정도 하락해서 3,11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는 3,000포인트를 좀 지지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장기간 투자한 사람에게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면제시켜주겠다라는 등등 경기 부양책적인 호재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키는 이제 미국으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목 FOMC 회의가 있죠. 패드에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 순간인데 제가 생각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 발표하는 시기까지 옆으로 눕던지 아니면 1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인의 매도세를 이끌었던 환율적인 측면 부분 또한 이제는 1200원대에서 좀 무너져가지고 1180원대에 거래된다고 보고 있으면 FOMC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주 후반이 되면 될수록 시장을 보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도를 높여서 관망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았던 그런 시장 상황이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10월 인상을 안 하게 되더라도 10월 달에 하게 될 것이다. 11월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인상을 한다라면 또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자, 결국에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시장이 아닌가. 자, 결국 이제 상당 고점이 되겠죠.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 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에서 너무 잦은 단기성 매매에 임하셨다가는 큰 어떤 그런 손실폭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투캅스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관리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방향성 끌고 가신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번 한 주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147번님 대상 31,000원에 비중 20%. 예, 오늘 종가가 29,200원이네요. 2.3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기업 괜찮죠. 청정원 관련된 매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저번에 대상 상담을 해드릴 때 결국은 라이신 산업을 하는 백강 산업의 인수 자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이 기업의 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니까 26일 날 공시를 했네요. 8월 26일 날 1,206억 규모의 인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결국은 바닥 다져가지고 주가 상방으로 좀 밀 수 있는 차트가 좀 힘을 모아가는 차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21선의 일봉성을 좀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생각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온다고 하면 33,000원대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하니까 기업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 33,000원에 맞춰가지고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852번님 일신석재 1,230원에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지난번에 한번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관련된 이슈
이슈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3,000원대에 대한 전고점적인 부분들 일단은 1,300원, 1,300원대에서 지난번 4월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이날 많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1,300원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이번에도 1,300원대에 대한 매물벽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 1,285원을 상승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 1,230원대 매수하신 고가에 좀 매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뭐 이산가족 관련돼서 남북한에 대한 어떤 이슈들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자회사라든지 어떤 평화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셨다가 일단은 1,100원대 이상권 1,200원대 정도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받아보겠습니다. 9087번님 한일화학 14,530원의 비중 20%. 오늘 종가상 500원 정도 하락해서 13,7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되지만 시가총액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대주주가 한 70% 갖고 있으니까 유통되는 물량이 한 100억, 150억 대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예, 기업 실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22,000원 대비해서 좀 급락을 했죠.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3,750원이 오늘 마감을 됐는데, 지금 현재가에 지금 매입 단가가 14,530원이라고 하면 이 종목은 뭐 시장에 루머가 많이 돌죠. 그런 루머가 도는 종목인데 이건 뭐 공표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방송용 멘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겠고요.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1차적인 상승 가능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 종목 1차적인 상승 나오면 뭐 16,500원까지 무난히 상승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1차적으로는 지금 홀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70번님 효성 ITX 21,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효성 ITX 최근에 인터넷 은행 어떤 수요에 관련된 이슈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코컴이라든지 엔텔스,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일단은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이 있었죠. 주가의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자, 23,000원대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거래량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차익 실현을 한 주체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상승 시에 어떤 그런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효성 ITX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1차적인 고점적인 부분은 왔다. 자,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봐야겠죠. 일단 1차적인 상승 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밀린 부분들 역시나 저항에 존재하고 있다. 저항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21선이 되겠죠. 18,400원대, 18,4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가점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정리하셨다가 재미수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21,000원 정도에 도달해서 안착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041번님 한국전력 49,5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 48,650원이죠. 우리나라 한국전력 전 세계 대비해서 저평가 기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지분을 결국은 3월 달부터 외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용잔고나 이런 거 보시면 신용잔고가 최근 들어서 좀 대차잔고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패턴, 그리고 신용잔고 또한 최근 들어서 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이죠. 유틸리티 업종 중에 대표격인 한국전력.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급락이 온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인 건 분명히 한데, 만약에 급락장이 왔을 때는 이 종목 또한 같이 밀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빚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49,500원의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 55,500원만 잡아야 될 테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086번님 YD 온라인 1,3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종목이 되겠죠? 갓 오브 스쿨에 대한 해외 런칭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죠.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가로스쿨 이후에 어떤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 2009년도 이후에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에 좀 이겨내지 못하고 주가 하락폭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 어느 정도 6,000원대에서 지속적인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지금 구간에서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고가 대비 반토막 정도 일단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11,000원대부터 11,600원대 정확하게 쌍봉 구간에서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는 만 원대만 돌파하게 되면 매도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계단식 하락이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하반기 실적 어느 정도 갓오브스쿨 이외에도 신작 게임에 대한 모바일 게임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가의 모멘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겨울 방학 때까지는 홀딩 거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 한 8,5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3685번님 IMBC 5,400원의 비중 20%. 현재가 종가가 4,430원이죠.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한 8억 정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종편 채널의 매출에 급증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종편 채널 광고 매출이 거의 공중파 비슷하게, KBS, MBC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보더라도 결국은 CJ ENM 같은 종편 채널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영방송인 IMBC 같은 경우 주가가 아래로 흐르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5,4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5,400원 올리면 조금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600원대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외에 5,000원대도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급반등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노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5,400원 오려면 한 2분기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괜찮게 보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3분기에도 광고적인 매출이 조금 안 좋죠. 전형적인 비수기죠. 광고 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반등 나오더라도 시간 좀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4,6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435번님. LG하우시스 16만 2천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건자재 종목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견조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한번 상담드릴 때 14만원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일단은 17만원 부근 보고 매수 일단 관점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14만원대 이후에 지금 16만 4,900원, 오늘의 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다가 윗꼬리가 달린 모습들. 자, 결국에는 16만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거 대책에 대한 발표적인 부분들 정부에서 나와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바닥을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 자체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는 점. 자,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주가의 상승폭에 맞게 기관들의 매수세에 들어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17만원대에 대한 저항 부분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17만원대 돌파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강피혁인데요. 네. 예, 조강피혁인데 86,740원에 네. 비중 20%거든요. 일전에 제가 조강피혁 한번 딱 한번 옛날에 한번 상담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처분을 못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제가 목표가고 8만원 후반대 드린 것 같은데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그게 계속 빠졌어요, 이제. 그때 6만원대 제가 목표가 8만원 후반대를 드렸는데 9만원까지 딱 89,900원까지 가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네요.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 때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전주 도청 부지에 3만평 부지 매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조광피혁은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결국은 원자재 값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하방에 밀린 건 결국은 스마트 인컴 박영욱 대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급락 나와가지고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6,700, 그때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반등 보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그나마 좀 외인이 매수했네요. 외인이 매수했는데 뭐 5천주, 만주 이런 건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8만 원이 올라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1차적인 목표가를 8만 6천 원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손절하기 아니면 신규로 추가 매수하기엔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조광피역,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평가 부분이긴 한데 어떤 부분을 박 대표는 보고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가 틀리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 기업을 선정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기준으로 PER 놓고 보면 113이에요. 113. 그러니까 분명히 고평가 영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절 라인 잡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 2기업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 잡아드릴 테니까, 7만 5천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그때, 위로 더 갈지 아니면 아래로 다 흘릴지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그때 꼭 연락을 주셔야지만 제가 방향성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만 5천 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저번에는 시장 같이 급락 나오니까 6-7 종목 되죠. 다 같이 빠져갖고 V자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온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올 종목들은 거의 다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이미. 근데 힘 없는 종목들은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한 달 후에 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시간 좀 걸릴 거다. 근데 1차적인 목표가로 한 7만 5천 원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매매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CMG 제약이요. CMG 제약의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3,100원에 40%입니다. 3,100원에 40%요? 네네. CMG 제약 저희 프로그램 혹시 자주 시청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가끔 보고 계세요? 네네. CMG 제약 2,300원대 내려왔을 때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때 이제 61선이 이탈됐지만은 2,300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홀딩 것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2,300원 딱 찍고서 3,200원까지 오늘 급등이 좀 나왔네요. 자, 일단은 오늘, 그때 이제 3,1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일단 차익 실현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오늘 3,200원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3,275원까지 좀 돌파가 좀 나와줬는데, 자,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 재료가 좀 있죠. 최근에 어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많이 팔렸네요. 시알리스 돌풍이다. 어떤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주가의 상승폭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지난 직전 고점 있죠. 직전 고점 있죠? 네, 직전 고점이 3,800원대가 아닙니다. 일단 한 3,400원 정도 되네요. 3,400원대, 3,300원에서 3,400원대. 내일 정도 가격권에 이 구간대는 반드시 돌파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고점까지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오늘 거래량이 전거래일보다 많이 터진 상황에서 3,400원대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음봉만 나와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일단은 3,400원까지는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3,400원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부근까지 홀딩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거래량을 많이 분출시키면서 올라가면은 홀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해서 주가가 빠르게 거래량을 싣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400원에서 맞고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하셔갖고 일단은 방향성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하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까지 오고 계세요? 네, LG화학을요. 네.
예, 오늘 오전에 샀거든요. 네네. 23,100원에 50%를 샀어요. 네네. 예, 근데 좀 중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도 한 30만 원까지 볼 생각을 하고 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가 싶었어요. 3분기 실적 좋다고 보시나요? 그냥 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거 견디실 수 있으시면 가져가시고요. 못 그럼 견디시. 단기로 보면요. 그러니까 3분기 네.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네. 정유화학 섹터 뭐 2분기부터 많이 코멘트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화학 섹터 3분기 실적 안 좋아요. 네. 근데 4분기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정유화학 섹터 관심 가져갖고 매수한다고 하면 3분기 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뭐 3분기건 네. 4분기건 4분기 실적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는 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만약에 하방으로 밀릴 경우에도 감내를 한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예. 연말까지 가져가시다고 하면 지금 단가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겠 예, 연말까지는 가져가도 되는데요. 네. 예, 또 되게 또 20만 원까지 밀릴 것 같으면은 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낫겠죠? 주가라는 게요. 네. 참 악재랑 호재가 항상 공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호재만 있으면 그 종목만 사지 딴 종목 아예 안 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바닥이다. 네. 4분기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역시나 3분기 기대했는데 안 좋다. 그리고 패대기를 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제가 생각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4분기에는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 우상향으로 뭐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우려스럽게 보셔야 될 게 미국이 40년 만에 이제 원유를 수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까운 국경지대인 캐나다만 갖다 팔았었죠. 네. 근데 지금 엊그제 오늘인가요? 어젠가 국회 통과됐잖아요. 그럼 수출을 재개를 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핵협상 타결이 진행돼서 수출을 진행한다. 그럼 유가 40불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연계시켜가지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유화학 섹터를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조언을 드리냐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세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3분기 실적 발표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다 하건 좋다 하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실적은 최악인 상황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사셔도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LG화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이 지금보다는 레벨업 돼갖고 24만 원 중반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수요일, 목요일 FOMC 또 있잖아요. 머리 아픈 거. 네네. 그러면 24만 5천 원에 수익 실현했다가 머리 아픈 거 네, 지나가고 실적 발표 그렇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니면 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2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쳐 있다. 그럼 그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좀 매매 방향성을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다음 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LNS요. 산성 LNS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만 원이고 30%요. 12만 원에 30%요. 30%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0%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한 지는 좀 됐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1년요. 1년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네. 한 한 1년. 최고가에 사셨어요, 산성 LNS를, 그죠? 네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자, 일단, 사고 나니까 쭉쭉 빠지더라고요. 예, 일단은,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매매를 좀 하실 때, 네. 상승하는 종목을 좀 따라잡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일단은 산성 LNS, 개인들은 상당히 지치게 하고 괴롭히는 종목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일부러 산성 LNS 계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분들 10만원 이상권에서 너무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무작정적으로 지금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급락 나왔죠.
보따리 상 어쩌고 규제 완화 정책 하면서 뭐 화장품, 매출이 꺾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아니, 계속 추천주로 올라오더라고요. 추천주로 올랐다고요? 추천주로요. 일단은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좀 냈는데 그 리포트 하는 거 시총 몇 천억이 날라갔어요 지금. 주가가 20% 급락을 했는데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일단은 모르겠어요. 좀 결탁이 됐는지 공매도 세력과 결탁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부분에서 손바뀜 구간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간에서 손바뀐 구간이에요. 4만원대. 자, 삼성 NS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2014년도에 이 종목을 주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1년 전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 매집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을 거래량이 400만 주 가까이 터진 그런 구간이 있어요. 3,000원대에서 4,000원 넘어갈 때 400만 주 터뜨렸고, 그 다음 옆으로 기는 패턴,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또 400만 주 터졌어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매집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주도 세력들이. 자, 그러고서 주가가 거의 몇 퍼센트 급등을 했습니까? 거의, 4,000%. 그죠? 4,000% 급등을 했는데, 자, 이번에 거래량이 400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지난번에 매집했을 시기하고 거의 같은 거래량이 터졌다. 자, 결국에는 비슷한 자금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한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비중이 30%잖아요. 네네. 지금 최대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평균 단가 낮춰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빠져나오신 전략이 일단 좋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게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네. 하락하면은 다시 또 상승도 하고 상승하면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옆으로 기는 패턴 나와줘야 되고 손바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 하순 정도부터는 주가의 상승폭 정도적인 부분들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8만 원 있죠. 네네. 8만 원대까지는 주가의 상승폭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부터 8만 원 올라가면 거의 50%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8만 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10만 원대 초반까지 한번 낮춰보세요. 10만 원대. 아, 네네.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낮추셔갖고 일단은 그 구간에서 빠져나올지 안 빠져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까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고 12만 원대까지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아, 네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삼성 NS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시청하셔갖고 잘, 리딩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8만 원대까지. 네. 일단은 홀딩 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네, 추가 매수하라는 거죠. 예. 하락 시에 일단은 조금만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기 차이나 하오란 네. 2,560원에 비중 네네. 70%거든요. TV 볼륨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2,560원에 비중 70%요? 예. 예, 오늘 좀 급락을 좀 했네. 급락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2% 정도 하락을 했네요. 2,20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예. 한국에 상당된 중국주, 결국은 중국발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해가지고 결국은 주가 재평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차이나워랑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최근 재료를 찾아보면 결국은 최대 주주 루니웨 1인이 지분을 66%에서 56%로 감소했다는 악재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CB도 발행을 했네요. CB도 한 3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300억 발행해가지고 자회사 자금 대여를 위해서
11월 300억 정도 발행을 했다. 전환 사채를 300억 발행했다. 전형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그런데 고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바닥을 좀 밟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 나왔고 2,000원 미만으로 밀린다고 하면요. 하방으로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700원, 1,500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자리 잡을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주가 밀린다고 해서, 1,900원 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하방으로 한 1,700원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 글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많이 있죠.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내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주주 지분 매도 그리고 CB의 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백히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 기업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61선 맨날 맞으면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가지고 5일선이 21선 위에 태워놓고 하면 가나? 근데 맞고 떨어지고 가나? 맞고 떨어지고 전형적인 낙제일 패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더 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일단 홀딩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고, 61선 일봉상으로 바짝 붙였을 때 있죠.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61선 바짝 붙였을 때나 아니면 2,000원 깨지면 혹시 물타기도 되나요?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원 오거나 61선 붙였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그때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좀 한 1년, 2년 보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참 중국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기가 참 뭐한 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 상황인데, 중국원양자원이 딱 그런 예였죠, 쉽게. 작년에 중국원양자원이 1,000원이었던 게 14,000원까지 1,30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자리 찾아왔고 3,20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으면 한 200%,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1,300% 수익을 봤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 차이나 리스크,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다는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세요?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 산정할 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61선 돌파하는 게 일봉상으로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61선 분접하는 한 2,500원 라인 되겠네요. 2,400원, 2,500원 라인.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TI. STI?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470원에 샀는데요. 예? 7,470원에 샀습니다. 30%. 30%요? 언제 네네.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얼마 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네네. 기술적 반등 노리고 사신 거죠? 네네.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죠? 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자, 네. 일단은 3D 프린터 관련 종목을 아시고 계시나요? 네. 아시고 계시죠?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인 건 아시고 계시나요? 코스닥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네네. 핀테크가 올라가고, 핀테크 올라간 다음에 사물인터넷이 올라가고, 사물인터넷 올라간 다음에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갔다가 화장품 올라갔다가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3D 프린터도 한번 이슈가 되면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네네. 근데 이 STI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한 방에 어떤 그런 치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파워가 좀 딸리는 그런 레벨업 구간에서 파워가 좀 딸리게 되면은 바로 차익 신호를 맞고 떨어지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져요. 자,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쭉 빠지고 이때도 쭉 빠지고 내려올 때 계속 쭉 빠져요. 자,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목이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일단은 이 우선시되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보다는 어떤 그런 중장기성 투자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매물벽 자체가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매물벽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7,400원대시잖아요. 자, 순환매는 돌 것 같습니다. 순환매는 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특징적인 부분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인 부분들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만약에 반등 나와서 주가가 5일선 다시 한번 안착한다. 그러니까 7,300원 있죠? 7,300원대가 네. 5일선입니다. 5일선 다시 한번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아요. 네. 7,400원 부근까지는 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근 라인에서는 정리를 좀 하셨다가 조금 더 네.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런 성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적인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 있죠? 개별 섹터들 위주로 한번 바꿔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중장기로 가는 것 같으면 얼마 정도까지 갑니까? 중장기 얼마 얼마나 정도까지?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한 5,000원대까지 빠져도 견디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세요? 그럼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850번님, 코웨이 79,9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가 8만원이죠. 일봉상으로 120일선 주봉상으로 120일선 딱 맞추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기업 실적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 살아있는 상황이고, 수급 살아있는 상황, 차트 바닥 다지고 움직이는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 반등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상승한 88,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88,000원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포뱅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포뱅크 6,900원입니다. 6,900원대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 되는데, 자, 인포뱅크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줬죠. 적자 지속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지금 4,700원대까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들,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는 패턴들이 좀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측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제가 봤을 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4,700원대가 외바닥적인 구간에서 5,600원까지 들어올림으로 인해서 일단 1차적인 상승폭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기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온 모습인데, 자, 지금 구간부터는 5,000원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부터는 5,000원대 이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상단 이평선들을 옆으로 끌어내리는,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홀딩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 6,0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1890님, KEC 1110원에 비중 30%. 시총이 한 65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이죠. 한국전자홀딩스가 지분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했던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31억으로 좀 전환을 했네요. 상반기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 나온 상황인데,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재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전환사채 시비 관련돼가지고 전환 가격 인하, 기존에 1,300원에서 1,000원으로 좀 인한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실적이 조금 안 좋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려갖고 1,18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건 일봉상으로 보건 조금 많이 밀리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반등 나온다고 하면 1,250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250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910번님, 위메이드 57,000원에 비중 6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적자 지속적인 기업이 되겠죠. 일단은 주가의 상승폭이 7만원대까지 좀 나왔습니다. 35,000원대부터 제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위메이드. 일단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좀 잡았는데, 다른 종목 매매하느라고 좀 매수를 놓쳤던 그런 종목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7만원까지 올라왔었죠. 올라간 이후에 이제 4만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온 모습들. 자, 일단은 좀 애매하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걸쳐 있는 가격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열혈전기라는 게임이 중국 흥행을 돌풍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액토소프트와 함께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 조금은 하반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돌풍에 맞게끔 하반기 실적들 조금 양호한적인 부분으로 적자 지속에서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게임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게임주 YD 온라인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은 겨울방학 때까지는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확인하고 매매하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 일단은 5만원대 5만원 부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 오스코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저 7,200원에 네. 그 먹으면 안 되는 빵을 먹었습니다. 하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 몰빵 먹었습니다. 글쎄요,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네요. 뭐, 예. 그동안 뭐 60일선을 좀 지지하는 패턴이 과거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지를 좀 매타는 패턴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실적 안 좋죠. 매년 적자 기업인 상황에 올해도 한 영업이익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8억 정도 적자가 나온 상황에 예.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뚜렷한 주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예. 재료적인 부분 놓고 보더라도 뭐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하방으로 한 5,000원 정도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손절 라인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왜 적자 기업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고점에 물리셨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순간이긴 하지만, 네. 제가 생각에는 뭐 좋은 말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방으로 한 5,000원 정도 열어두셔야지만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방으로 5,000원 보시고요. 일단, 예. 방향성이 지금 뭐 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상방으로 바로 돌릴.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한 5,000원 정도 보시고, 장중에라도 5,000원 한번 터치할 가능성 높으니까, 네. 만에 하나 장중에 5,000원을 터치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00원 터치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5,000원 터치했을 때 그때 가격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5,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공부하신가요? 시즌이요. 시즌이요? 45,000원에 예, 30%요. 30%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8월 말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월 말에 네. 주식시장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신 거죠?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네. 일단 그 이후에 빠졌어요. 네네. 주가의 상승폭이 진행이 됐던 게 아니라 하락폭이 네. 좀 깊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 타이밍 같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오늘 또 급락이 나왔죠. 네. 뭐 한미약품이 뭐 한 7% 장중에 7% 정도 급락이 나오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지금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애매하게 중간에 주가가 걸쳐 있는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한미약품처럼. 자, 시젠 같은 경우는 7만 원대부터 지금 4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이미. 네네. 주가의 하락폭이 많이 빠진 종목들은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FMC에서 어떤 그런 금리 인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은 제약바이오 네. 섹터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또다시 돌릴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을 안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가 네. 뭐 그렇게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 관점을 안 드리겠지만은 네. 이 종목이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근데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 네.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48,000원 부근 있죠. 48,000원 부근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0원이요? 그러면 그때가 좀 죄송하지만 언제쯤 되나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정확하게 미래적으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미동 전자통신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5,700원에 50%요. 이렇게 좀 급등하는 패턴 차트 좋아하시나 봐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2,500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상승해서 6,770원까지 급등을 한번 했었죠. 결국은 시가총액이 한 250억 전 회사가 500억 정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오늘 종가가 5,470원인데, 아니
예, 5,440원인데 조정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래 꼬리를 굉장히 달고 있는 패턴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5,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장중에 터치를 했다가요.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5,700원 요 선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5,700원, 800원까지 붙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라인까지. 그러니까 조정 한번 왔다가 다시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700원의 비중 50% 뭐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비중이 높게 투기적 성향으로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전국에 매가 간다 해가지고요. 네. 최대 주주가 전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동전자통신 지분 상해 유평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39% 보유. 뭐 결국은 9월 8일 날 호재가 떴죠. 그래가지고 주가 급등 나왔는데 호재가 떴으니까 이후에 매매 동향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 5,75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요? 예, 반등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와가지고 매입 단가 근처 오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괜찮은 거죠? 예? 추세 흐름은 괜찮죠?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료 다 끝났잖아요. 뭐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지 주가가 전고점 뚫을 건데 새로운 재료가 뭐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최대주주 지분 매각, M&A 관련된 이슈죠. 그 이슈로 인해 주가 100% 상승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재료가 터져야지만 주가 전고점 6,700원 돌파하는데 글쎄요. 터질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전 매입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매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컴투스 188,000원에 20% 이거 매입한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어느 선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평균 단가가 지금 18,800원이세요? 아니 그거 뭐 증자 받은 거 말고 이제 그 매수한 게 그래요. 그 계좌를 다른 곳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거 이거 매수한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건 얼마나 되시는데요? 가격대가. 증자 받은 거는 11만 2천 원인 같은 그렇게 받았어요. 11만 2천 원대요? 예. 근데 비중이 지금 18만 원대가 더 많으세요? 네, 그거는 이제 그 20% 처음에 산 거. 예. 사기는 좀 사가지고 산 거에 한 3분의 1은 매도를 하고 조금 수익을 하고서는. 예. 그냥 갖고 있었어요. 20만 원 더 올라가면은 팔려고. 그러다가 계속 물려가지고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때. 근데 이거를 지금 대응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지금 반토막 나셨는데, 그죠? 네. 네, 일단은, 컴투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 같아요. 지금 구간 자체는 일단은 매수 타이밍 같은데, 네. 일단은 10만원대 이탈 됐을 때 매수 타이밍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탈되면 매수, 10만원 이탈되면 매수, 요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서머너즈, 어떤 4천만 다운로드, RPG 게임에서 어떤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 이제 해외 실적적인 부분들에, 이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증가되는 일단 추세예요. 그래서 일단, 사실상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얼마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얼마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체크해 보셨나요? 체크 안 해봤어요. 아유. 네, 일단은, 14만원대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4만원대를 돌파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돌파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네. 그 구간이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자, 네. 결국에는 14만원대 굉장한 저항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네.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도 14만원이 나왔어요. 네. 자, 근데 제 생각도 좀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4만원대에 대한 저항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그 정도 선으로 잡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자, 네. 해서 일단은 지난번에 수익 실현하신 거 있죠? 네네. 그 물량을 조금은 추가 매수하실 수 있으세요? 추가 매수는 여력은 돼요. 여력은 되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 좀 주가 하락시 있죠?
네. 주가 하락 시에 좀 추가 매수로 10만 원 이탈할 때, 지금 하지 마시고 10만 원 이탈될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9만 원 중반대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최대한 평균 단가를 14만 원 부근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14만 원 부근으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지금 18만, 19만 원대시니까는 조금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평단가 확 낮아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14만 원 나오셔갖고 부근에 잡으셔갖고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700번님 CJ 프레시웨이 82,000원에 비중 30%, 현재가 79,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꾸준히 증가되는 상황, 2013년도, 14년도에 꾸준히 증가되는 배당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에 따라 최근 들어서 양호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6,50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았다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라인 76,500원대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이 경기 둔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와주었었죠. 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중국 경기 둔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시장에까지 타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과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 집중하시면서 지속적인 보유주 관리 철저한 대비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내일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